서 변호사님, 예. 지금 개항을해서 대이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선거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당초는 뭐 게임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윤영선 후보가 선전 차원을 넘어서 잇따라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골리앗과 다윗 싸움으로 빚어졌는데 오히려 골리앗이 지금 넘어질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거라는 건 추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초 윤영선 후보가 이재명 거물에 무슨 대적이 되겠느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지역에서는 뭐 25년 토박이라고 하지만 중앙무대에서는 전혀 무명의 인사 아닙니까? 인지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정치적 비중 면에서는 전혀 상대가 안 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추세가 계속 따라잡던 인자는 넘어섰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뭐 박사님이 이제 골리앗 대 다윗이라고 했는데 뭐 이재명이 무슨 이게 골리앗입니까? 개항에서만 봐야죠. 그렇죠. 개항에서만. 예. 전국적 지명도는 윤영선 후보보다 앞서지만 예. 저는 이걸 이래 봅니다. 25년 대 25일. 예. 이재명이 되게 25일밖에 안 된. 예. 그런데 윤영선 후보는 25년 동안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같이 고생했습니까? 예. 25일 대 25년. 예. 그리고 이제 이래 봐야죠. 야반도주 도망자와 예. 정말 이게 토박이 인사했잖아요. 예. 이재명이 이렇게 야반도주한 도망자입니다. 예. 근데 윤영선 후보는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이재명이가 이제 또 이게 뉴스 공장이라고 하는데 뭐 뉴스 조작 공장이죠. 김어준이 있잖아. 김어준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뭐 예. 지금 이게 오늘 아침에 나니까. 이재명이가 김어준이 뉴스 공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김어준이가 요즘 여기 여론조사 좀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야 이재명이가 뭐랬냐? 뭐라겠어요? 이 사람 이게 꼭 하면 뭐 내 탓이 없어요. 뭐냐면 이게 요즘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좀 이게 고전하니까 나도 예의가 아니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은 이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 예. 나도 이게 별 수 없이 영향을 받고 있다. 예. 그러면서 그럼 왜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느냐? 그거는 이제 선거에 아쉽게 되니까 막 지지층들이 밥도 안 먹고 TV도 안 보고 완전히 두문불출해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결집도가 떨어져가지고 예.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나도 이게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당의 탓을 하더라고. 이게 당대표로서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이 지지율 떨어지면 이게 내 잘못이다. 내부터 이게 책임을 통감해야지. 예. 어떻게 당의 탓으로 돌리냐 말이야. 예. 그리고 이게 또 두 번째 탓으로 돌린 게요. 바이든이 한미 정상회담 탓으로 돌리더라고. 한미 정상. 바이든이 오가지고 이게 한미 정상회담 하니까 컨벤션 효과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고생한다. 솔직히 옛날에 4년 전에 트럼프가 싱가포르 산토사 섬에서 네. 김정은하고 이게 문재인하고 쇼해가지고 그때는 이게 정말 이게 통일 다 된 줄 알고 북한이 비핵화된 줄 알고 지방선거 아무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랬었죠. 이렇게 자기들이 재미를 봤는데 지금 이게 바이든 핑계 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오늘 이재명 인터뷰 보니까 정말 이게 정신줄이 나갔는지 멘붕 상태가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또 이제 기자들이 안철수 후보는 지금 승승장구하지 않느냐. 거의 하프게임 차로 김병관을 따돌리고 있는데 차이가 요만큼뿐이 안 된다니까. 백두산은 오른 사람이고 안철수는 자기는 계양산 오른 사람. 이게 산의 높이가 다르는데 그걸 어떻게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준석이가 그분이 제정신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 산 이야기 하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 키는 안철수보다 키는 큰데 산의 높이가 안철수는 백두산에서 키를 재는 거고 자기는 이게 계양산에서 산이 낮으니까 안철수하고 이게 비교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그렇죠. 자기가 이게 계양산 낮은 데 갔습니까? 오히려 이게 지지율이 월등하게 송영길가 20% 이상 계속 이겨오던 거의 뭐 제가 보기에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데 무조건 가면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간 거죠.
자기가 이게 힘들고 낮은 곳으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오늘 또 이게 김어준 인터뷰를 봤더니 또 개명 그 이야기 나와요. 당시 김어준이가 이재명 후보에게 왜 그 고향에 집에 분당이 안 나오고 이게 그 인천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야, 그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게 경기도는 이미 우리가 다 이기는 선거고 인천이 어렵기 때문에 인천으로 왔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러면 박남춘이가 오면은 도움이 돼야 할까요? 오히려 차이가 지금 유정복보다 더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서. 와, 저는 이게 보고 진짜 이게 제정신인가? 자기가 이게 분당에서는 윤석열 한테 거의 10몇 프로 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당에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특히 대장동 비리 때문에 이게 성남 민심이 덜 끌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뺏지 달라고 인천으로 이게 개항으로 도망간 사람이 예. 오늘 이게 김어준이 인터뷰에서는 뭐라 하냐면 야, 경기도는 김동연이 이미 다 이긴 한 거고 인천이 이렇기 때문에 인천을 구하러 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이게 진짜 논리가? 인천을 구하기는커녕 지금 자기도 떨어지게 생긴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전혀 맞지가 않네요. 그럼요. 그러면 거기 갔을 때 박남춘 이 민주당 후보가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갔다든지 유정복 후보와 지지율을 좁혔다든지 이러면은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전에 한 5, 6% 나던 게 이재명이 5월 8일 날 개항을로 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한 12, 3% 이렇게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의 오늘 방송 정확한 워딩은 당시에 제가 출마할 당시 예. 경기도는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이었다. 인천이 열세 지역이 있길래 인천 지역 선거에 제가 필요했던 측면이 강하다.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지금 경기도가 이게 또 안정적입니까? 그때도 김동연 오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고 엎치락 뒤치락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재명이는 악재가 이게 겹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개딸들이 다 도와주거든요. 예. 개딸 있잖아. 예. 뭐 개딸 뭐 이게 개역의 딸인지 뭐 사나운 더센 개처럼 사납다는 이런 데 딸들 있잖아. 막 전국의 그 여성들 개딸들이 오가 막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에요? 밤에 오가지고 이게 몰래 다니면 뭐 촬영하고 이러니까 조용하게 진짜 개양 주민 어르신 한 분이 근데 이게 너무 호퍼집에서 이게 호프 한잔 마시면 조용히 이제 그 통닭 먹다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그게 좀 열이 받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 뼈 있잖아, 뼈. 닭 먹고 나면 이게 뼈 담는 그 양은 아주 가벼운 거 있잖아. 예, 소리만 요란하지 예. 아주 가벼운 그건 이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그 뼈 따고 담는 그 통을 갖다가 던져버렸더니 어떻게 이재명이 머리에 정통을 맞았는지 뭐 다치지도 않아요. 근데 뭐 구속을 또 시켰더라고요, 경찰에서. 또 그러니까. 과잉 아닙니까? 이분이 그래서 내가 던지다 2청을 막 바라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던졌다고 이게 자수까지 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게 뭐 판사가 이게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구속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겉으로는 이게 표 때문에 아유 겉으로는 이번 한 번만 선처해 줄게요. 이래 말을 하는데 뒤에서는 이게 변호사들이 너가 음벌에 처해라고 또 이게 작업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뭐 이거 차량에서 좀 욕을 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쫓아가서 문 두드리면서 당신 이러면은 범죄 행위야 하고 협박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또 애 올라가면서 막 밀쳐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영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집권당 대선 후보고 그때 또 이제 친문 딸랑이 언론들이 그런 거 있어도 싹 봐주잖아요. 지금 봐주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형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게 이재명이는 한문으로 하면 이게 그 안하무인입니다. 안하무인.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제가 이제 그 TV조선 방송 끝나고 이제 그 앵커 패널들 이야기하니까 뭐라면 이게 이재명이가 어디 행사장에 가잖아요. 누가 이게 그 앞에 근글쩍거리잖아. 그럼 이게 누구든지 얼굴도 바라보지도 않고 그 손으로 다 밀어버린대. 기자든 애든 뭐 노인네 어르신이든 자기가 이게 가는 길에 방해가 되면 다 밀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이런 게 없어요. 그 애 보세요. 연단 올라가다가 애가 근거청거리니까 밀어버리잖아.
그러면서 이게 밑에 애들은 뭐 애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변명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옛날에는 이게 얼굴만 후한무치하더니 요즘 이게 오만방자하면서 안하무인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이게 지도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도 대통령도 보십시오. 지도자는 이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하게 받드는 이런 게 낮은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이는 뭐든지 이게 위에 군림하고 뭐든지 이게 밑에 사람 밟아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자기만 떼려고 예. 자기만 이게 부각되려고 이게 이재명입니다. 이 본질을 알고는 저는 안 찍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이게 이재명이가요. 이 종명 명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명 명이 다 했다. 이제 명이 다 한 겁니다. 아, 이제는 이제 그 사법 리스크로도 끝나가고 사법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그 뭐 저는 이재명이가 최악이요. 자기가 아슬아슬하게 되긴 돼요. 만약에 근데 당이 참패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재기불능입니다. 왜 떨어진 사람들이 야 이재명이 너 하나 되려고 우리 다 떨어지냐 이러면 이게 재기불능이에요. 예. 차라리 이재명이도 지고 예. 민주당도 지면 아이고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윤석열 책임초에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도 졌으니까 동정여론이라도 있잖아. 근데 이재명이가 아슬아슬하게 되고 당이 참패하면 이재명은 끝이죠. 근데 이재명은 보면 약간의 그 인성에 폭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형수한테 요구하는 거. 또 형님이 좀 자기 비판하고 뭐 이렇게 쓴소리 했다 해갖고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그 성남시장에 있는 기간 중에 뭐 20몇 명인가가 정신병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좀 싫은 소리하고 한 사람들을 갖다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세장에서 좀 앞에 얼쩡거리는 사람 막 쳐버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 당연히 이재명이 맞고요. 저는 정치 폭력도 이게 그 우파하고 좀 좌파가 틀려요. 우리 우파들은요 아주 폭력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화가 나면 뭐 국회 문재인이가 왔다. 문재인이가 국회 오가게 연설한 너무 화나니까 신발 하나 집어 던져버린 거야. 이게 정창욱 열사입니다. 네. 신발 하나 집어 던졌더니 그걸 또 구속해가지고 얼마나 몇 달 가다 놨습니까? 끝내 구속을 한 거죠. 구속 사유가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집회 때 뭐 밀었다 해가지고 경찰 폭행했네요. 어찌해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상진 아재 있잖아요. 상진 아재, 김상진 네. 열사 상진 아재. 이분도 이게 그 옛날에는 윤석열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우리 우파 수사할 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집 앞에가 데모하는데 지금은 윤석열 투사죠. 이분이 계란 2개 가져가가지고 한 개는 이게 깨가 묻고 한 개, 계란 한 개 던질라 하다가 지금 이게 친해졌지만 이게 우리 우파들은 이런 식으로 이게 계란, 신발, 그 다음에 그 닭뼈 따고 담는 요런 데 양은 가벼운 거 요런 걸로 이게 분노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 근데 좌파들은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테러칼 해가지고 카트칼로 12년 6개월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미국 대사 그것도 이게 카트칼로 했죠. 그 다음에 송영길이는 좌파가 테러했습니다. 송영길이를 망치로 이렇게 때린 게 좌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좌파들은 최소한 이게 칼이나 망치 이런 걸로 이렇게 테러합니다. 우리 우파는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이게 이번에 판사가 분명히 아마 이재명 측의 작업이나 좌파 성향을 봐요. 이게 어떻게 도망갑니까? 자기가 이게 자수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예. 다 이게 재인정하고 겉으로는 이게 이재명이가 아이 선처 원합니다. 해놨고 이게 뒤에서는 구속시키고 엄벌해라고 완전 뒤통수 친 거예요. 욕설했다고 이게 녹취해가 처벌하겠다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흔들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력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개항을 해 총 결집하다시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도 물론 갔지만 윤희숙 전 의원, 사실은 윤희숙 전 의원이 여기 출마해야 한다 했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역시 그 토박이 작전이 잘 성공한 거 아닌가, 공천 작전이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정미경 최고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 지금 분당갑 후보도 일요일에 또 이렇게 거기 지원 유세 갔고 나경원 전 의원도 가고 그리고 정진석 최재형 의원 등 아주 거물급들이 총 이제 결집해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뒤집으면서 개항을 해서 폭발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전국 지선을
지방선거를 지금 석권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개항을해서 제가 이번 이게 선거 역사상 가장 대이변, 완전히 선거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건 이게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0.7이든 7%든 70%든 대선에 이게 점에 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겸손하게 결과에 승복하고 뭔가 이게 반성하고 자숙하는 자세로 일단 이게 뭐 좀 은둔하든지 예.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러 가든지 뭔가 이래야 되잖아. 근데 오만방자하게 바로 이게 선거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이게 대통령이 출범하기 전에 바로 이게 그냥 인천에 출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이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여론 보면서 꼭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라는 이상한 단체가 있어요. 적폐청산 그렇습니까? 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제 신성목, 그 승리할 때 신성목, 저 발음이 자 그쪽 알아서 이 대표인데 이게 STI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 이재명이가 적어놓았다고. 야, 저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좌파 단체입니다. 지금 이게 세계 여론조사가 세 개 다 윤영선 후보가 이재명을 오차범위에서 이긴 거예요. 근데 왜 STI만 고발합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는 뭐 그 사실 여부를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원래는 STI가 이석기가 만들었던 그것은 무슨 사회 여론 동향연구소인가 그 같은 건물에 있었고 그걸 이어받은 것 같다. 물론 지금은 그 대표자도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게 뭐 보수 쪽 그런 여론조사 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중앙에서 알려진 그런 여론조사 기관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신뢰성은 확보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꽤 기간도 오래되고요. 그럼요. 오늘 이게 우파 성향은 뭐 공정이라든지 예. 이런 게 우파 성향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이게 STI가 우파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는 아무나 이게 공표를 못 해요. 선관위에서 이게 엄정하게 검증한 다음에 공표를 하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단체가 여론을 조작 왜곡을 발표했다. 이런 거 고발한 거예요. 이런 단체는 무고죄로요. 무고죄로 이게 오히려 이 단체를 저 엄벌에 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행보가 저는 조금 이상한 게 지금 제코도 석자 아닙니까? 물론 뭐 직함이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뭐 지원 유세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만은 토 일요일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사람도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데 토요일 서울 경기 지원 유세 나오고 일요일에는 세종 청주 뭐 대전에 또 울산까지 이렇게 지원 유세를 나갔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이가 여기는 좀 안 되겠다. 그게 뭔가 좀 거리를 좀 만들어 놔야겠다. 혹시 지더라도 내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다 보니까 이거 조금 못 챙겼습니다. 그런 건지. 근데 뭐 현지에서는 별로 오는 게 달갑지 않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와갖고 무슨 도움이 돼야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다 전에 이준석이 오는 거 반대했던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자기는 이제 혹시 하나게 개항해서 지더라도 뭔가 그 핑계는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옛날 말에도 이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네. 그러면 이게 내가 당을 위해서 이게 전국 유세를 막 돕다 보니 네. 아이고 졌다. 이런 게 저는 핑계용으로 도는 게 아닌가. 예. 지금 이게 정말 자기 코가 석자 맞거든요. 네, 그럼요. 지금 이게 여론이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또 주목하는 여론조사 중에 어제 KSOI라고 있잖아요. 예, 예. 한국 KSOI가 이제 조사에. 교통방송, 그것도 좌파죠. 예. 교통방송하고 KSOI가 서울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서울하고 경기는 하나의 선거구거든요. 그렇죠. 예. 인천까지 하나의 수도권이잖아. 예, 예. 아마 역대 이제 서울의 여론조사 중에 트리플 크라운 저는 셋 다 50을 넘긴 게 아주 이게 의미가 있다 봐요. 예, 예. 뭐냐면 여기 오세훈이가요. 예. 송영길이라고 했는데 오세훈이 55.9, 송영길은 37.6이에요. 20% 차이가. 예. 송영길이 37.6, 오세훈이는 55.9. 이게 50 넘었죠? 그 다음에 같은 여론조사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을 서울에 조사했어요. 예.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50.2, 예. 그다음에 민주당은 31. 이것도 20% 31. 서울에서 20% 차이가 나버렸어요. 서울에서.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운영 잘하냐 못하냐. 예. 이걸 또 조사했어요. 예. 그랬더니 긍정이 55.7. 많이 올라가. 그다음에 부정은 38.8. 38.8. 이것도 20%. 이 말은 윤석열의 지지율,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셋 다 50이 넘다. 이게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셋 다 50이 넘어요. 예. 민주당을 이게 20% 압도하는 거예요. 이 서울이 경기 인천이 하나의 수도권이고 전국 민심의 바로 밑에 아닙니까? 예. 이게 민심이에요. 저는 야 대통령 정당 후보 지지율이 셋 다 50 넘어서 20 이긴 게 관익의 역대 서울 선거에 이런 게 있었느냐. 예. 이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상당히 외교까지도 외교도 이게 바이든하고 제대로 한다. 이렇게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여론조사 결과나 또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의힘의 지지율 이런 급상승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급상승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이재명이가 정말 죽을 곳을 택했구나. 거기가 무덤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